안녕하세요. 마르모코어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시즌 3의 6번째 시간으로 다리와 발의 정렬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앞선 영상에서 우리 다리의 앞뒤 확장을 통해서 그보다 척추가 뒤로 가는 거에 정렬의 시작이 있다. 에너지 생성의 시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다리와 발을 어떻게 앞뒤 확장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정강이는 앞에 있어야 되고 종아리는 뒤에 있어야 돼요. 중력선을 보면 정강뼈가 중력선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보다 뒤쪽에 종아리에 머리가 있어요. 이 위치에 있어야 발이 11자로 앞을 볼 수 있는데 이 정강뼈나 종아리뼈에 회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똑바로 있지 않고 이제 이렇게 회전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면 발등과 발바닥까지 연결되어서 우리 발 모양도 변형이 있을 수 있게 되죠. 요만큼만 우리 발가락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중간 부분부터 발가락들이 있어요. 근데 발가락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업침이 있을 수 있고 뒷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적당한 족궁, 아치라고 하죠. 이 부분이 있으면서 이렇게 발가락 5개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 부분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업침이 있을 수 있고 새끼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뒷침이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아킬레스건 이 부분이랑 연결해서 자, 그 부분에도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각도가 생기는 이런 위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정강이하고 종아리에서 근육들이 시작해서 발등 쪽으로 또는 발바닥 쪽으로 가는 근육들이 있어요. 자, 이걸 외제근이라고 해요. 다리에서 시작해서 발에서 끝나는 근육을 외제근이라고 하죠. 또 발에서 시작해서 발에서 끝나는 근육들이 있어요. 이건 내제근이라고 해요. 정강이가 앞에 있고 종아리가 뒤에 있을 때 발등과 발바닥에 관여되는 근육들이 제대로 수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회전이 생기게 된다면 발등과 발바닥에 관여되는 근육들을 수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느 부분은 세게 잡아당길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전혀 잡아당기지 못하는 이런 힘들을 쓸 수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 위치나 모양의 변형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리에서 시작해서 발로 가는 근육들을 우리가 긴 발가락 굽힌근 또는 발가락 편근이라고 해요. 자, 발바닥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굽힌근이라고 하고 발등 쪽으로 올라가는 건 편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발가락 쪽으로 가는 것도 요 4개, 그 다음에 1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긴 발가락 굽힌근, 긴 발가락 편근이 있고 또 긴 엄지 굽힌근, 긴 엄지 편근이 있어요. 자, 이렇게 다리에서 시작하는 근육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발에서 시작해서 발에서 끝나는 근육들은 어떤 용어가 붙을까요? 짧은 발가락 굽힌근, 또 짧은 발가락 편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리의 온전한 위치가 발의 온전한 위치랑 연결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나는 이런 근육들을 제대로 쓰는지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리는 어떻게 정렬을 하느냐? 이게 다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변형이 왔을 때 안짱, 안쪽 돌림, 고관절의 내회전, 그렇죠? 다리가 정강이가 뒤로 빠지고 종아리가 앞으로 왔을 때 다리가 이렇게 되죠. 여러분 팔도 별반 다르지 않은 부분이라 같이 설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외회전이 되면 넙다리뼈 가쪽 돌림이 되면 자, 이렇게 다리도 들어오지만 발까지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다리라고 생각하고 보신다면 자, 정강이 앞으로 올 거예요. 종아리 뒤로 갈 거예요. 자, 복사뼈가 앞뒤 확장을 하죠. 발등과 발바닥 그리고 발가락까지 변하겠죠. 자, 우리 발가락에 있는 근육들 대부분은 이 뒤꿈치에서 시작을 해서 잡아당기죠. 발등에 있는 근육들도 종아리뼈 있는 부분에서 잡아당기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강이가 앞으로 가고 종아리가 뒤로 와서 여러분들의 뒤꿈치에서부터 발가락을 잡아당기는 이 힘이 유지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앞뒤 확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이 이런 에너지가 있을 때 이 정도. 그래서 발가락 4개가 뒤로 오고 엄지발가락을 앞으로 밀어내는
이런 에너지를 가질 때 여러분들이 다리와 발이 제대로 앞뒤 확장을 해서 구조적인 위치에 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나는 이런 에너지가 있을 때 이것보다 척추가 뒤로 가서 엉덩관절의 가쪽 돌림을 가질 수 있도록 대전자를 잡아당기고, 그렇게 되면 허벅지뼈 몸통을 또 앞으로 끄집어내서 회복적인 위치를 갖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아까 다리와 발의 정렬과 결합이 됐을 때 우리 이 발부터 시작해서 척추랑 다 연결해서 수정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리에 변형이 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허벅지뼈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무너지겠죠. 왜냐면 여러분 정강이랑 허벅지 맨 밑에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정강이가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허벅지도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겠죠? 자, 허벅지가 이렇게 들어가면 머리 부분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고관절 내회전, 엉덩관절의 안쪽 돌림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 부분이 비구 안에서 이렇게 들어와 있다면 골반이 이렇게 되겠죠. 골반의 전방경사가 되겠죠. 골반의 전방경사가 됐다면 척추 전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리부터 발에 회전이 들어갔다 그러면 척추의 변형까지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리와 발이 정렬이 무너진 건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너졌는지 모르죠. 위에서부터, 척추에서부터 무너져서 다리가 무너졌는지, 아니면 이 다리와 발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척추가 무너졌는지,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교정이라는 이런 움직임으로 들어갈 때는 다리와 발의 에너지부터 수정을 해서 지면을 밀어내면서 그 힘으로부터 척추, 그 다음에 골반, 허벅지, 이런 힘으로 교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수정한다는 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고 서 있을 때만 가능한 것 같지만 후에 움직이면서 지면을 밀어내는 힘이 되려면 이 앞뒤 확장의 폭이 굉장히 길어야 되거든요. 이 앞뒤 확장이 길어서 이 부분이 기준이 되어야 척추가 뒤로 가서 골반의 앞뒤 확장을 할 동안 이 부분이 견고하게 지켜줘야 되고, 또 허벅지가 앞뒤 확장을 할 동안 이 부분이 또 견고하게 지켜줘야지 바른 정렬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앞뒤 확장이 길게 하면서 정렬 상태에 들어가죠. 특히 보행하실 때 이 앞뒤 확장, 뒤꿈치에서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이 쫙 이렇게 지면을 밀어내서 전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오늘은 발의 정렬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 정렬의 기준이 되는 이 에너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